오늘은 비아그라, 삭센다 요런 신약물들, 이런 신약물들이 계속 지금 개발되고 있어서 구시대 유물인 이 한의학이 과연 설 자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그라 다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몸에 인위적으로 혈관이 수축되는 것을 막아서 혈액순환을 강제로 일시적으로 회복시켜서 협심증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 비슷한 기전이 우리 남성 성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약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는 이 약물을 우리가 복용함으로써 우리가 발기가 됐든 협심증의 치료가 됐든 우리가 기대하는 작용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몸은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지 않았다. 왜 그런지 모른다. 자, 오한이라는 부작용이 있대요.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면서 얼굴이 붓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알러지 반응이 나더라.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약 2.5%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강제로 일시적으로 이완시켰는데 알러지 반응이 났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에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드물게 이런 각종 질환, 근골격계, 신경계 등의 부작용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9명이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다. 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작용이 있다라는 점이죠. 2.5%는 느낄 수 있다. 내가 이것이 부작용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분들도 느끼진 않지만 내 몸이 안 좋은 작용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살 빼는 약이 현실로 되어서 올해 혁신으로 사이언스지에서 지정을 했대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GLP-1이라는 이런 약물이 있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약물이 그렇듯 대부분의 약물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거 부작용이 있어서 메스꺼움 위장장애 합병증으로 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보고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대부분이 그렇듯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실험실에서 기전을 밝혀내서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을 기전을 밝혀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다른 부작용들이 실제로 보고가 되더라. 그리고 그 정도가 치료를 포기할 정도까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눈이 떨리면 너 마그네슘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마그네슘을 복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우리 일반인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이 원리는,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원리는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눈떨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임상에서 눈이 떨린다고 그럼 마그네슘이 부족하냐?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떨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수천 가지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사실, 이 팩트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임상에서 적용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자, 발기부전의 치료 원리는 흥분 시 나오는 호르몬이 됐든 효소가 됐든 그런 것들이 발기부전을 이끌어낸대요. 그래서 치료를 비아그라라는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는 것인데, 실제 임상에서는 그런 발기부전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흥분시 나오는 호르몬이나 효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다른 수천 가지 원인들이 지금 이 임상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지금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똑같이 비만 치료제 얘기예요. 자, 인슐린이 부족하면 혈당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비만이 되는 것은, 이것은 팩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우리 비만이 이끌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비만인 사람이 전부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수천 가지 원인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1차원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하면 살이 찌는 것을 보고 이것이 실험실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비만이라고 하면 인슐린을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험실에서 돼요. 그러니까 약을 만들어서 개발되지만 실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느냐?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문제는 다른 데서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실험실에서 수많은 연구와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임성 실험 1상, 2상, 3상까지 해서 그 만들어진 그 고귀한 그 약물이 원가 50원이지만 우리한테 1,500원에 판매되는 이 약물이 왜 작용을 안 하냐는 거죠. 이 사람은. 자, 그렇다면 병원에서 혈압이 높냐? 그러면 혈압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혈당이 높냐라고 하면 혈당이 높으면 그럴 수 있다. 지질이 높으면 지질이 높은 탓일 수 있다. 한약 먹은 적 있냐? 그러면 한약 탓일 수 있다.
부모님 중에 이런 비슷한 질환 또는 다른 질환이 있느냐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유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 할머니나 할아버님 중에 저런 분들이 있냐? 그렇다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유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왜 하는지는 모르는 검사들을 계속 돌리죠. 그래서 그 중에 뭔가 이상한 게 밝혀지면 그것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이상이 없는데도 작용을 안 한다. 그러면 다른 과로 보내거나 큰 병원을 보내는, 이것이 실제 임상에서 일어난다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작용을 안 하는 것까지는 다행인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원래 약은 부작용이 있는 거라고 해요. 아까 위에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대부분의 약은 부작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추가해주고, 메스껍다 그러면 그래도 소화제 추가해주고, 울렁거리면 진토제 추가해주고, 근육통이 있다고 하면 근육 수축 억제제를 추가해주고, 붓는다 그러면 그냥 그 붓기를 소변을 보면 빠진다고 하니까 이뇨제를 추가해주고, 알러지가 있다고 하면 히스타민제 추가해주고, 기력까지 없어졌다고 하면 수액을 맞고 가시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 사람을 대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뭐 내가 알 건 아니죠. 그냥 네 몸이 그런 거니까. 남들은 한 알만 먹어도 다 작용해서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너 몸이 문제가 있는 것이니 그냥 열심히 드셔라 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더 큰 문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분이 바로 여기에요. 자, 인체에서 어떤 A란 물질이 뭐 발견됐든 확인됐든 A라는 물질이 있대요. 근데 이것이 10개, 우리 몸에 인간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개에서 6개로 줄어든 것으로 실제 부족하거나 검사상 또는 부족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은 이 A라는 물질이 10개가 있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지금 이 증상이 나온 것은 부족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라고 해서 치료를 시작하려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치료 어떻게 하면 되냐? 몸이 원래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6개까지 맞게 못 만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사용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의심이 되면 다시 10개를 만들도록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실제 우리 신약, 우리 양약에서 현대의학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인공 합성 물질을 4개를 투여해줘서 10개가 필요하고 4개가 부족하니 그냥 4개를 메꿔라 라고 하는 데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인공 합성 물질 공장에서 만들어서 원가 50원이면 만드는데 1,500원에 판매하는 그거 인공 합성 물질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안 좋은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MSG 이런 것들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부작용의 시작이 되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건강을 회복해요. 사람은 시간에 따라서 또는 내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4개의 인공 합성 물질을 계속 넣어주면 우리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마치 높이가 제한돼서 일주일 이상 살았던 벼룩이 그 높이를 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이 물질을 6개밖에 못 만드는 걸로 몸이 상하게 됩니다. 몸이 망가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평생 드시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우리 몸이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6개밖에 못 만들던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상하게 되면서 5개밖에 못 만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인공물질을 5개 투여하게 되면서 부작용이 점점 추가가 되죠. 인공합성 물질이니까. 자, 시간이 더 지나면 인공합성 물질을 더 6개 투여해줘야 되고 여기서 이러면서 부작용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상하게 되는 기전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인체에서 발견된 A 물질이라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자, 우리 몸에 너무 많은 물질들이 있죠. 우리 현대 의학으로, 우리 과학에서 너무 많은 우리 몸의 기전들이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C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 기본적으로 알약 하루에 한 20개 정도는 드시고 이 알약에 따른 부작용을 느끼면서 이 부작용에 부작용이 얹어져서 점점점 몸이 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은 나이 때문에 그런 줄 아시죠? 그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을 치료하지 않고 이런 합성 화학 물질을 계속 몸에 장기간 투여해줘서 몸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발기부전 때문에 비아그라를 장복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만 34세 이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주위에 우리 삼촌, 아빠 찾아보면 이거 장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망가지냐? 자, 먹을 때만 발기가 되는 식으로 몸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 몸의 기전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먹으면 지루로 넘어가져요. 발기가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약을 자꾸 먹게 되면은 먹을 때만 되거나 또는 먹으면 점점 지루로 빠진다. 그래서 사정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먹어도 안 듣게 되죠. 그래서 그냥 몸이 바로 망가져 버린다. 그래서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지 않았는데 중년 남성일 때 비아그라가 듣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몸이 아예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보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간헐적 비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은 병원에서 뭐 식욕 억제제도 있고 아니면 인슐린 제제도 있고 많은 그런 합성 인공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물질들을 장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정상 식사를 해도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예요. 그리고 정상 식사를 하더라도 혈당이 파라게 됩니다. 강제로 인슐린을 계속 공급해 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당뇨병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간헐적 비만을 치료하려고 했던 건데 치료가 안 되면서 장복하게 되면서 우리 몸이 망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이 이렇게 부드럽게 올랐다 내려갔다 우리 몸의 인체의 당연히 밸런스를 바이오리듬을 찾으면서 유지해 줘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인공 합성 인슐린제를 계속 때려주게 되면은 갑자기 혈당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우리 몸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체중도 폭발하는데 그 상태에서 혈당 상승 억제제까지 계속 먹어줘야 돼요. 당뇨가 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몸이 영구적으로 망가지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인공 합성 물질을 비난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쓰면 안 되냐? 아니죠. 당연히 항상 단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저것을 한 번 먹었다고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장복하기 때문이죠. 항상 단기간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저 약을 오래 먹어왔든가 아니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자동차처럼 보면 안 되죠. 사람은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퀴 고장 나면 바퀴 탓, 엔진 고장 나면 엔진 탓, 휠 찌그러지거나 고장 나면 휠 탓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기계론적, 환원론적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된다.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건강이 되지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네가 건강해지면 되는 거죠. 제발 바퀴 탓하지 말고 엔진 탓하지 말고 그 부분 탓하지 말고 네가 건강해지면 괜찮아진다고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추위 타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몸을 만들어주고 더위를 많이 타서 불편하신 분들은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쳐진다. 그것이 비만이든 허리가 아픈 것이든 발기부전이든 그 무엇이든 고쳐진다. 치료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자친구가 김치찌개와 부대찌개와 떡볶이와 닭발과 청양고추를 좋아한대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먹냐? 넌 어차피 매운 것을 좋아하니까 캡사이신을 물에 타줄 테니까 캡사이신과 네가 좋아하는 김치, 햄, 밀가루, 닭고기를 다 갈아서 물에 타서 먹으면 여기에 있는 물질들을 실험실에서 밝힌 것과 네가 지금 이 물을 탄 것과 과학적으로 똑같잖아.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이런 것을 장기간 복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티발롬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몸이 망가지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건강은 쉽게 된다. 알약 하나로 된다. 또는 어떤 한 개 음식으로 된다. 너무 쉽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건강을 많이 망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몸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지 오늘 강조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